67세 윤혜남은 아침마다 정원을 가꿨다. 40년을 운영한 작은 꽃집을 정리한 후 이 정원이 유일한 낙이었다. 장미가 올해도 잘 피었네. 남편과 함께 일군 전원주택.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지냈다. 거실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봤다. 여보, 오늘도 잘 지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하는 인사였다. 오전 10시 전화벨이 울렸다. 딸 서진이었다. 엄마, 나 서진이야. 서진아, 잘 지내니? 밥은 먹었고? 응, 먹었어. 바쁜데 그냥 안부 전화. 그래. 건강 조심하고. 알았어. 끊을게. 전화는 1분도 안 돼 끊어졌다. 해남은 한숨을 쉬었다. 변호사인 딸은 항상 바빴다. 아들 민재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민재야, 엄마야. 잘 지내니? 아, 엄마. 지금 회의 준비 중이에요. 그래. 미안해. 나중에 통화하자. 네.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다. 스타트업 대표인 아들도 늘 바빴다. 해남은 거실 소파에 앉아 앨범을 꺼냈다. 서진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민재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다 내가 키웠지. 꽃집을 운영하며 밤낮 없이 일했다. 남편과 둘이서 악착같이. 고생 많았어요, 여보. 일주일이 지나 추석이 다가왔다. 해남은 명절 음식을 준비했다. 송편, 전, 갖은 나물. 아이들 오면 좋아할 거야. 서진에게 전화했다. 서진아, 추석에 집에 오지? 엄마, 그게, 왜, 무슨 일 있어? 중요한 재판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추석인데. 미안해, 엄마. 정말 어쩔 수 없어. 민재에게도 전화했다. 민재야, 추석엔 와야지. 엄마, 투자자 미팅이 잡혔어요. 이번 건 놓치면 안 돼요. 그래도 명절인데. 죄송해요. 다음 기회에요. 해남은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다. 아무도 안 오는구나. 혼자 추석을 보냈다. 정성껏 만든 음식을 혼자 먹었다. 쓸쓸하네. 한 달 후 서진이 집에 왔다. 엄마 왔어. 어머, 서진아. 얼마만이야? 해남은 반가워 얼싸안았다. 차라도 줄까? 밥은? 아니, 괜찮아. 시간이 없어서. 서진은 쇼핑백을 내밀었다. 선물이야. 해남이 열어보니 마트에서 파는 저렴한 커피 믹스 세트였다. 고마워. 30분 있다가 가야 해. 약속이 있어서. 벌써? 응. 다음에 천천히 올게. 30분 만에 서진은 떠났다. 며칠 후 민재도 왔다. 하지만 1시간도 안 돼 일어났다. 엄마, 전 가봐야 해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 조심히 가. 해남은 점점 외로워졌다. 어느 날 밤 잠을 자려다 목이 말라 부엌으로 갔다. 거실 소파에 서진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화장실 가느라 두고 간 듯했다.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민재라고 떴다. 해남은 무심코 받았다. 서진아. 누나. 언제 엄마 설득할 거야? 민재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해남은 숨을 죽였다. 엄마 재산만 받으면 우리 인생 끝장이잖아. 15억짜리 상가 건물. 알아. 조금만 기다려. 서진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렸다. 해남은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화장실 문이 열렸다. 엄마 안 주무세요? 아, 물 마시러 나왔어. 그러세요. 저도 물 좀. 서진은 아무렇지 않게 물을 마셨다. 해남은 방으로 돌아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재산? 15억? 설득? 잠이 오지 않았다. 다음 날 해남은 평소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귀를 기울였다.
아이들의 대화를. 점심 후 서진과 민재가 정원 벤치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해남은 거실 창문 커튼 뒤에 섰다. 엄마 상가 건물 시세가 정확히 얼마야? 민재가 물었다. 15억은 좋게 돼. 강남이거든. 15억이면 우리가 반반 나누면 7억 5천씩이네. 그렇지. 내 빚도 갚고 너 회사 자금도 해결되고. 두 사람이 웃었다. 해남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언제 말씀드릴 거야? 이번 주 안에. 불쌍한 척 좀 해야겠어. 내가 아픈 척하면 되지 뭐. 해남은 벽에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내 아이들이. 이럴 수가. 40년을 키운 자식들이. 눈물이 났지만 참았다. 더 들어야 해. 확실히 알아야 해. 해남은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해남은 결심했다. 지켜봐야겠어. 끝까지. 아이들이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창밖을 봤다. 달이 차갑게 빛났다.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 사진에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해남은 알았다. 혼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해남은 다음 날부터 평소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다. 아침 정원을 가꾸면서도 계속 생각났다. 15억. 나눠 갖겠다고. 점심 무렵 서진이 전화했다. 엄마, 나 서진이야. 응, 서진아. 엄마, 요즘 건강은 어때? 갑작스러운 관심이었다. 괜찮아. 왜? 그냥 걱정돼서. 혼자 계시니까. 난 괜찮단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 민재도 부를게. 그래, 좋지. 전화를 끊고 해남은 쓴웃음을 지었다. 드디어 시작하는구나. 주말 두 자녀가 함께 집에 왔다. 엄마, 서진과 민재는 평소와 달리 밝게 웃었다. 어머, 둘이 같이 오다니. 오랜만에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요. 민재가 말했다. 과일이랑 반찬 사왔어요. 서진이 큰 쇼핑백을 내밀었다. 해남은 받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평소엔 값싼 커피 주더니 저녁을 함께 먹었다. 두 사람은 유난히 친절했다. 엄마, 더 드세요. 국 맛있어요. 역시 엄마 손맛이에요. 식사 후 거실에 앉았다.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뭔데? 저희가 요즘 좀 힘들어요. 민재가 거들었다. 맞아요.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요. 해남은 침착하게 물었다. 무슨 일인데? 서진이 눈물을 글썽였다. 제가 사실 빚이 있어요. 빚? 네. 로펌 동료 보증을 잘못 썼다가 3억이 됐어요. 거짓말이었다. 해남은 알고 있었다. 서진은 돈을 잘 벌고 있었다. 그래서 엄마,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민재도 끼어들었다. 저도 회사가 위기예요. 투자금이 막혀서. 얼마나 필요한데? 5억 정도요. 해남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럼 너희 둘이 합쳐서 8억이 필요하다는 거야? 죄송해요, 엄마. 정말 급해요. 서진이 눈물을 흘렸다. 해남은 알았다. 연기라는 것을. 그런데 엄마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니?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강남 상가 건물 있잖아요. 상가? 네. 그걸 팔면. 민재가 이어받았다. 15억 정도 받으실 거예요. 저희 빚 갚고도 남아요. 나머지는 엄마가 쓰시면 되고요. 해남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너희 아버지랑 40년 모은 건물이야. 알아요. 하지만 자식이 죽게 됐는데. 서진이 울먹였다. 해남은 잠시 침묵했다. 생각 좀 해보마.
엄마, 정말 급해요. 민재가 다급해했다. 그래도 생각할 시간은 줘야지. 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아쉬워하며 돌아갔다. 해남은 홀로 앉아 생각했다. 거짓말쟁이들. 다음 날 해남은 부동산에 갔다. 건물 시세 좀 알아봐 주세요. 15억 정도 되십니다. 팔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장이 좋아서 금방 팔립니다. 그럼 매물로 내주세요. 네. 정말 파시겠어요? 네. 일주일 후 건물이 팔렸다. 15억 2천만 원. 해남은 돈을 받아 은행에 갔다. 이 돈을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싶어요. 네. 전액을요? 10억은 노인복지재단, 3억은 장학재단, 나머지는 사회주택 프로젝트에. 정말 괜찮으세요? 네. 확실합니다. 서류를 작성했다. 기부 완료. 며칠 후 집도 처분했다. 지역사회주택에 기부했다. 해남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남은 건 적금과 연금뿐이었다. 이제 아무것도 없어. 서진에게 전화했다. 서진아, 엄마야. 엄마, 생각 좀 해보셨어요? 응, 결정했어. 정말요? 고맙습니다. 내일 집으로 와. 민재도 부르고. 네, 바로 갈게요. 다음 날 두 자녀가 왔다. 엄마, 밝은 얼굴이었다. 앉아라. 해남은 차분하게 말했다. 건물 팔았어. 정말요? 두 사람의 눈이 빛났다. 15억 2천만 원 받았지. 와, 그런데 말이야. 해남은 서류를 꺼냈다. 다 기부했어. 네. 서진과 민재는 얼어붙었다. 노인복지재단에 10억, 장학재단에 3억, 사회주택의 나머지.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집도 기부했어. 사회주택 프로젝트에. 집까지요? 민재가 소리쳤다. 내가 가진 건 이제 적금하고 연금뿐이야. 엄마, 어떻게 자식한테 한 푼도 안 주고. 서진이 울부짖었다. 자식? 해남은 차갑게 웃었다. 너희가 자식 노릇했니? 무슨 15억 나눠 갖자던 대화 다 들었어. 두 사람은 말문이 막혔다. 추석도 안 오고 전화도 안 하더니 갑자기 눈물 흘리며 나타나서 엄마, 다 연기였지. 내 재산 때문에. 해남은 서류를 던졌다. 이게 기부 증서야. 법적으로 문제 없어. 변호사인 내가 잘 알겠지. 서진아. 서진은 고개를 떨구었다. 이제 내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 엄마, 어떻게 나가라. 두 번 다시 오지 마. 엄마, 나가. 해남이 소리쳤다.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나갔다. 문이 닫혔다. 해남은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렀다. 여보, 내가 잘한 거겠죠? 남편 사진을 봤다. 40년. 헛수고였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탐욕스러운 자식들에게 재산을 줄 순 없었다. 차라리 세상에 보탬이 되는 게 나았다. 이제 홀가분해. 해남은 눈물을 닦았다.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었다. 서진과 민재는 집을 나섰다. 차에 타자마자 폭발했다. 미쳤어? 15억을 다 기부해? 민재가 소리쳤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자식한테 한 푼도. 서진은 얼굴이 새하얘졌다. 우리 계획이 다 망했잖아. 엄마가 어떻게 알았지? 우리 대화를 전화 받았던 거 기억나? 그때 두 사람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날 밤 엄마가 내 폰으로. 서진이 중얼거렸다. 완전히 당했어. 우리가. 민재는 핸들을 쳤다. 이제 어떻게? 내 회사 자금은? 내 빚은? 둘은 서로를 봤다. 사실 빚도 없었고 회사도 괜찮았다.
모두 거짓말이었다. 소송 걸자. 상속권 침해야. 민재가 말했다. 안 돼. 법적으로 문제 없어. 본인 재산 처분이니까. 변호사인 서진이 고개를 저었다. 그럼 우리가 그냥 당하란 말이야? 일단 생각 좀 해보자. 며칠 후 서진은 로펌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 우리 엄마가 15억을 다 기부했어. 뭐, 자식들한테 안 주고? 응. 우리가 재산 노린다는 걸 알았대. 동료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다. 너희가 정말 그랬어? 그게 부모 재산 노리고 거짓말한 거야? 변호사가. 소문이 퍼졌다. 서진의 평판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저 변호사 믿을 수 있어? 자기 엄마한테도 거짓말하는데. 클라이언트들이 하나둘 떠났다. 서진 변호사 말고 다른 분으로 바꿔주세요. 신뢰가 안 가네요. 서진의 사건이 줄어들었다. 수입도 급감했다. 민재도 마찬가지였다. 투자자들이 소문을 들었다. 민재 대표 소문 들었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어머니 재산을 노렸다면서요? 거짓말까지 하고. 그건 그런 사람이 회사 경영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해예요. 투자 철회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이 빠져나갔다. 회사가 흔들렸다. 대표님, 월급이 밀렸는데요. 직원들이 항의했다. 조금만 기다려줘. 곧 해결할게. 언제까지요? 이미 2달째인데. 민재는 벽에 몰렸다. 한 달이 지났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서진아, 어떡하지? 나도 힘들어. 사건이 없어. 내 회사도 망해가고 있어. 다 엄마 때문이야. 서진이 원망했다. 엄마가 우릴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 엄마가.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자신들의 탓이라는 것을. 엄마한테 다시 가볼까?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무슨 소용이야. 이미 다 기부했는걸. 그래도 용서라도 빌고. 용서? 엄마가 받아줄 것 같아? 서진은 냉소했다. 2달이 더 지났다. 상황은 더 나빠졌다. 서진은 로펌에서 권고사직을 받았다. 서진 변호사, 사무소 이미지에 좋지 않습니다. 대표님, 떠나주십시오. 민재의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다. 대표님, 이번 달 월급도 못 드립니다. 직원들 다 그만두겠대요. 회사 문 닫는 게 낫겠습니다. 어느 날 밤 서진과 민재는 술을 마셨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나? 민재가 중얼거렸다. 모르겠어. 엄마는 외롭지 않을까? 글쎄, 우리가 너무했던 거 아니야? 서진도 눈물이 났다. 40년을 키워주셨는데 우리가 재산만 노렸지. 엄마 얼굴도 제대로 안 보고. 두 사람은 울었다. 미안해. 엄마. 다음 날 두 사람은 해남이 사는 원룸을 찾았다.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누구세요? 해남의 목소리였다. 엄마. 우리예요. 침묵이 흘렀다. 돌아가세요. 엄마. 잠깐만요. 할 말 없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민재가 소리쳤다. 문이 열렸다. 해남이 서 있었다. 잘못했다고? 네. 정말 죄송해요. 서진과 민재는 무릎을 꿇었다.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세요. 엄마. 이제 와서 용서? 돈 다 날렸으니까 온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해남은 차갑게 웃었다. 진심? 재산 노릴 때도 진심이었나요? 엄마. 가짜 눈물 흘릴 때도 진심이었어요? 두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기회를 주세요. 기회? 해남은 한숨을 쉬었다.
내게 필요했던 건 돈이 아니었어요. 엄마, 한 통의 전화였어요. 한 번의 안부였어요. 죄송합니다. 추석에 한 번만 와줬어도 값싼 선물이라도 진심으로 줬다면. 해남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재산이 뭐가 중요해요. 자식이 옆에 있는데. 엄마,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 안 돼요. 해남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어요. 내 마음은 다쳤어요. 엄마, 돌아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엄마, 제발, 가요. 해남이 소리쳤다.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엄마, 죄송합니다. 복도를 걸어 나왔다. 뒤에서 문 닫는 소리가 들렸다. 서진과 민재는 엘리베이터에 탔다. 우리가 엄마를 잃었어. 민재가 중얼거렸다. 돈보다 더 큰 걸 잃었어. 서진도 눈물을 흘렸다. 이제 어떡하지? 모르겠어.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두 사람은 진짜로 모든 걸 잃었다. 재산도 명예도 그리고 엄마도. 탐욕의 대가는 혹독했다. 서진과 민재는 해남의 원룸을 떠났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흘렸다. 정말 끝인가? 민재가 중얼거렸다. 우리가 엄마를 완전히 잃었어. 서진도 고개를 떨구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다. 밖으로 나왔다. 이제 어떡하지? 모르겠어.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일주일이 지났다. 서진은 새 직장을 찾았지만 어려웠다. 서진 변호사시죠? 이력 봤는데. 네. 평판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건 오해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사무소와는 맞지 않는 것 같네요. 또 떨어졌다. 민재도 마찬가지였다.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다. 직원들한테 밀린 월급도 못 줬어. 채무가 쌓였다. 진짜 빚이 생겼다. 이제 정말 바닥이야. 한 달이 더 지났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서진아, 어떻게 지내? 그냥 버티는 중이야. 작은 카페에 앉았다. 커피 한 잔도 아까웠다. 엄마, 보고 싶어. 민재가 말했다. 나도. 우리가 정말 못됐지. 응. 40년을 키워주셨는데 우리가 한 게 뭐야? 서진이 눈물을 닦았다. 재산만 노렸지. 명절에도 안 갔잖아. 전화도 제대로 안 했고. 두 사람은 후회했다. 진심으로 엄마한테 다시 한번 가볼까?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또 거절당할 텐데. 그래도 포기할 순 없어. 서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 번 더 가보자. 며칠 후 두 사람은 다시 해남의 원룸을 찾았다. 이번엔 빈손이 아니었다. 꽃다발을 들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해남의 목소리. 엄마, 우리예요. 침묵이 흘렀다. 또 왔어요? 엄마, 문 열어주세요. 제발. 한참 후 문이 열렸다. 해남이 지친 얼굴로 서 있었다. 뭐하러 왔어요? 엄마, 이거. 서진이 꽃다발을 내밀었다. 장미예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해남은 받지 않았다. 돌아가세요. 엄마, 우리 진심이에요. 민재가 간절하게 말했다. 진심? 해남은 쓴웃음을 지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했죠. 이번엔 달라요. 뭐가 달라요? 여전히 말만 하잖아요. 엄마, 행동으로 보여줘요. 말고. 해남은 문을 닫으려 했다. 잠깐만요. 서진이 문을 잡았다. 엄마, 우리 이제 알았어요. 뭘? 엄마한테 필요한 게 뭔지요. 해남은 멈췄다. 돈이 아니라 관심이었죠.
서진이 눈물을 흘렸다. 전화 한 통, 안부 한마디. 그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해남의 목소리가 떨렸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재도 무릎을 꿇었다.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시작? 네. 이번엔 진짜 달라질게요. 해남은 두 사람을 봤다. 진심인 것 같았다. 하지만, 안 돼요. 엄마, 이미 너무 늦었어요. 아니에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내 마음이 이미 굳었어요. 해남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 제발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있었어요. 엄마, 추석 때, 전화할 때 매번 기회였어요. 해남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근데 너희는 단 한 번도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다 해요? 40년이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요? 해남의 목소리가 커졌다. 엄마, 돌아가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엄마, 우리 진짜 달라질 거예요. 믿을 수 없어요. 해남은 문을 닫았다. 엄마, 서진이 문을 두드렸다. 엄마, 문 열어주세요. 민재도 울며 외쳤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다. 엄마, 정말 끝인가? 우리가 엄마를 죽인 거야. 비유가 아니었다. 엄마의 마음을 죽였다. 결국 두 사람은 돌아섰다. 서진아, 응? 우리 정말 못된 자식이었어. 알아. 복도를 걸었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 엄마 없이 엘리베이터에 탔다. 엄마, 보고 싶어. 민재가 울었다. 나도 너무 보고 싶어. 서진도 눈물을 흘렸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다. 그 위층, 해남은 문 뒤에 기대 서 있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아이들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엄마도 보고 싶어. 하지만 문을 열 수 없었다. 너희가 너무 아프게 했어. 해남은 주저앉았다. 용서하고 싶어. 근데 안 돼.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미안해. 엄마도 미안해. 해남은 한참을 울었다. 밖에서는 아이들이 떠났고 안에서는 엄마가 울었다. 서로 원하지만 닿을 수 없었다. 탐욕이 만든 벽. 그 벽은 너무 높고 두꺼웠다. 여보, 내가 잘하는 거 맞죠? 해남은 남편 사진을 봤다. 너무 힘들어요. 대답은 없었다. 해남은 혼자였다. 아이들도 혼자였다. 모두가 외로웠다. 사랑하지만 함께할 수 없는 그것이 탐욕의 결말이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다. 차갑고 쓸쓸한 비였다. 해남은 창문을 봤다.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답을 알 수 없었다. 시간만이 말해줄 것이었다. 3개월이 지났다. 해남은 작은 원룸에서 조용히 살았다. 아침마다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이웃 할머니들과 인사를 나눴다. 해남 씨, 오늘도 산책이세요? 네. 건강 챙겨야죠. 그러게요. 우리 나이엔 건강이 최고지.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자식들은 어때요? 아, 글쎄요. 해남은 웃으며 넘어갔다.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다. 윤혜남 선생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저희 노인 상담 봉사자가 필요한데요. 꽃집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40년 했죠. 경험도 많으시고 어르신들이랑 대화도 잘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요? 네. 일주일에 2번만 나와주시면 돼요. 해남은 생각했다. 좋아요. 해볼게요.
다음 주부터 복지관에 나갔다. 노인들과 꽃꽂이를 가르치고 이야기를 들어줬다.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네, 잘하셨어요. 장미는 이렇게 비스듬히. 와, 예쁘네요. 보람을 느꼈다. 선생님, 상담 좀 해주세요. 한 할머니가 찾아왔다. 무슨 일이세요? 자식이 저를 버렸어요. 자식이요? 요양원에 보내놓고 연락도 안 해요. 돈만 보내고. 해남은 할머니 손을 잡았다.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네. 60년을 키웠는데. 저도 비슷해요. 해남은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했다. 자식들이 재산만 노렸어요. 어머, 그래서요? 다 기부했죠. 한 푼도 안 줬어요. 할머니는 놀랐다. 잘하셨어요. 그런 자식들한테 줄 필요 없어요. 하지만 외로워요. 그렇죠.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했다. 선생님 상담해 주셔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도 위로받았어요. 그날부터 해남은 많은 노인들을 상담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재산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들, 외로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해요. 해남은 그들에게 힘이 됐다. 어느 날 복지관장이 불렀다. 해남 선생님. 네. 선생님 덕분에 어르신들이 많이 밝아졌어요. 제가 뭘? 아니에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네.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인터뷰요? 네. 노인 상담 봉사 특집인데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싶대요. 해남은 망설였다. 제 개인사가 나가는 건가요? 원하시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그럼 해볼게요. 일주일 후 방송 촬영이 있었다. 자식들과 갈등이 있으셨다면서요? 기자가 물었다. 네. 재산 문제로.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다 기부했어요. 사회에 환원했죠. 자식들은요? 연락 안 합니다. 제가 거절했어요. 후회는 안 하세요? 해남은 잠시 생각했다. 가끔 보고 싶긴 해요. 하지만요, 용서는 아직 안 돼요. 왜죠?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서요. 말만 하니까. 방송이 나갔다. 반응이 뜨거웠다. 멋지시다. 저도 그렇게 할 걸. 자식들 정신 차리겠네요. 하지만 해남은 담담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며칠 후 복지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다. 다른 복지관에서도 와달래요. 강연을요? 네. 부모 마이너스 자식 갈등 해결에 대해서요. 해남은 받아들였다. 한 달에 두세 번 여러 복지관을 다녔다. 부모는 자식의 ATM이 아닙니다. 해남은 말했다. 사랑도 한계가 있어요. 존중받지 못하면 끝나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재산 때문에 찾아오는 자식 용서하지 마세요. 진심이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박수가 터졌다. 어느 날 강연 후 한 여성이 찾아왔다. 선생님, 30대 정도 됐다. 네. 저도 엄마한테 그랬어요. 네. 재산 때문에 거짓말하고 속이고. 여성이 울었다. 근데 이제 후회돼요. 그래요? 방송 보고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못됐는지. 엄마한테는 말씀드렸어요? 아직요. 용기가 안 나서. 해남은 여성의 손을 잡았다. 진심이라면 가세요. 엄마한테. 하지만 용서 안 해주시면. 그래도 가야죠. 진심을 보여야 해요. 어떻게요? 말고 행동이요. 매일 찾아가세요. 꾸준히. 네. 그리고 재산 얘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해남은 미소 지었다. 내 아이들도 저렇게 깨닫길. 6개월이 지났다. 해남의 삶은 충실했다. 복지관 봉사, 상담, 강연. 외로움은 여전했지만 의미 있었다. 자식이 전부는 아니구나.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다. 문 앞에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카드가 있었다. 엄마, 보고 싶어요. 민재 올림. 해남은 꽃을 들었다. 또 시작인가.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마음이 조금 움직였다. 6개월이나 지났는데 다음 날도 꽃이 왔다. 엄마 사랑해요. 서진 올림. 그 다음 날도 엄마 건강하세요. 매일 꽃이 왔다. 한 달 동안 해남은 꽃을 받으며 생각했다. 진심일까? 아닐까? 한 달째 되는 날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었다. 민재가 서 있었다. 엄마, 왜 왔어요?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요. 재산 얘긴 안 할 거예요? 안 해요. 그냥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해남은 민재를 봤다. 눈빛이 달랐다. 진심 같았다. 들어와요. 네. 차라도 한잔하고 가요. 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맙습니다. 해남은 문을 열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음의 문도 열리고 있었다. 여보, 이러는 게 맞겠죠? 남편 사진을 봤다. 대답은 없었지만 해남은 알았다. 용서는 천천히 오는 것이라고. 그리고 진심은 시간이 증명한다고. 창밖으로 봄이 오고 있었다. 긴 겨울 끝에 찾아온 봄. 해남의 마음에도 봄이 오고 있었다. 민재가 원룸에 들어왔다. 어색했다. 앉아요. 해남이 말했다. 네. 민재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해남은 차를 내왔다. 마셔요. 고맙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민재가 먼저 말했다. 엄마,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래요? 네. 매일 생각했어요. 해남은 차를 마셨다.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 서진이도 많이 반성했어요. 서진이는요? 네. 같이 오고 싶어 했는데 제가 혼자 오겠다고 했어요. 왜요? 엄마 부담드릴까 봐요. 해남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엔 같이 와도 돼요. 정말요? 민재의 눈이 빛났다. 천천히요. 너무 빨리 오진 마요. 알겠습니다. 민재는 30분 있다 일어났다. 이만 갈게요. 오래 있으면 부담되실까봐. 그래요. 다음 주에 또 와도 될까요? 해남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와요. 고맙습니다, 엄마. 민재가 나갔다. 해남은 홀로 앉았다. 조금씩 해봐야겠지. 다음 주 민재와 서진이 함께 왔다. 엄마. 서진이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들어와요. 두 사람이 들어왔다. 선물을 내밀었다. 엄마가 좋아하시는 한과예요. 고마워요. 세 사람은 앉았다. 어색한 침묵.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서진이 물었다. 복지관에서 봉사해요. 봉사요? 네. 꽃꽂이 가르치고 상담도 하고. 대단하세요. 할 일이 있어야 외롭지 않아요. 서진과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를 외롭게 만든 게 우리였죠. 이젠 그만해요. 지난 일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해남은 차분하게 말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가 중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1시간 후 두 사람은 돌아갔다. 다음에 또 와도 될까요? 와요. 천천히. 그날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다.
엄마, 이번 주는 어땠어요? 강연 갔다 왔어요. 강연요? 네. 다른 복지관에서요. 무슨 주제로요? 부모 마이너스 자식 갈등이요. 서진과 민재는 조용해졌다. 저희 얘기도 하셨어요? 조금요. 교훈 삼아서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덕분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니까요. 2달이 지났다. 관계가 조금씩 회복됐다. 엄마, 이번 주말에 밥 같이 먹어요. 민재가 제안했다. 밖에서요? 네. 엄마 좋아하시는 곳으로요. 해남은 생각했다. 좋아요. 가봐요. 주말 세 사람은 식당에 갔다. 해남이 좋아하던 한정식 집이었다. 엄마, 여기 오랜만이죠? 그러네요. 몇 년 만인지. 예전엔 아빠랑 자주 오셨죠? 서진이 말했다. 응, 내 아버지가 좋아했어. 보고 싶으세요? 매일 보고 싶지. 해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아빠 안 계신 게 더 외롭게 만들었죠. 민재가 말했다. 그렇지. 엄마 곁에 우리라도 있었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있잖아. 해남이 손을 내밀었다. 서진과 민재는 엄마 손을 잡았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세 사람은 눈물을 흘렸다. 식사를 마치고 공원을 걸었다. 엄마, 원룸이 좁으시죠? 서진이 물었다. 괜찮아요. 혼자 살기엔 충분해요. 더 좋은 곳으로 옮기시면 어때요? 돈이 어디 있니? 저희가 보태드릴게요. 해남은 멈춰섰다. 재산 얘기는 하지 말자고 했잖아. 아니에요. 재산 바라는 게 아니라. 그럼요. 엄마가 편하셨으면 해서요. 진심이에요. 해남은 2사람을 봤다. 진심? 네. 정말이에요. 알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1달 후, 해남은 조금 큰 투룸으로 이사했다. 서진과 민재가 도왔다. 엄마, 여기 좋네요. 응. 방도 하나 더 있고. 가끔 저희 오면 여기서 자도 돼요? 민재가 물었다. 그러려고 방 2개짜리 구했지. 정말요? 응. 너희도 가끔 와야지. 서진과 민재는 기뻤다. 고맙습니다, 엄마. 이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저녁을 먹었다. 엄마 손맛 오랜만이에요.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해남은 미소 지었다. 조금씩 돌아오고 있네. 저녁 후 설거지를 함께 했다. 엄마, 제가 할게요. 서진이 말했다. 나도 도울게요. 민재도 일어났다. 그래, 같이 하자.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다. 엄마, 예전엔 이런 거 안 도와드렸죠. 그랬지. 정말 죄송해요. 이제 하잖아. 그걸로 됐어. 앞으론 계속 할게요. 고마워.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다. 엄마, 물어봐도 돼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뭔데? 용서 하신 거예요? 해남은 잠시 침묵했다. 완전히는 아니야. 네. 아직도 가끔 아파. 그때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해남이 2사람을 봤다. 너희가 달라진 게 보여. 진심이 느껴져. 정말요? 응.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거야. 고맙습니다, 엄마. 시간이 필요해. 더 많은 시간. 기다릴게요. 얼마든지. 고마워. 그날 밤 서진과 민재는 엄마 집에서 잤다. 오랜만에 한 집에서 자는 가족. 해남은 2사람의 잠든 모습을 봤다. 여보, 우리 아이들이 돌아왔어요. 남편 사진에 말했다. 완전하진 않지만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해남은 미소 지었다. 얼음이 녹고 있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봄이 오고 있었다. 진짜 봄이.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다. 따뜻한 빛이었다. 해남은 눈을 감았다.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다. 하지만 진심이었다. 가족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6개월이 지났다. 서진과 민재는 매주 해남을 찾아왔다. 엄마 왔어요. 어서 와. 이제 자연스러웠다. 어색함도 사라졌다. 오늘은 뭐 해드릴까요? 민재가 물었다. 정원 좀 가꿔줄래? 화분이 좀 많아서. 그럼요. 두 사람은 베란다로 나가 화분을 정리했다. 엄마, 이 장미 예쁘네요. 내 아버지가 좋아하던 거야. 그래요? 잘 키우셔야겠네요. 응, 그래야지. 해남은 미소 지었다. 점심을 함께 먹었다. 해남이 만든 음식. 맛있어요, 엄마. 그래, 많이 먹어. 엄마는 안 드세요? 나도 먹어. 너희 보니까 입맛이 나네. 식사 후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다음 주가 아빠 기일이에요. 알아. 벌써 4년이네. 함께 다녀와요. 해남은 잠시 망설였다. 그래. 함께 가자. 다음 주 세 사람은 납골당을 찾았다. 남편의 위패 앞에 섰다. 여보, 아이들 데려왔어요. 해남이 말했다. 서진과 민재는 절을 했다. 아빠, 죄송해요. 서진이 울었다. 아빠 살아계실 때 잘못했어요. 민재도 눈물을 흘렸다.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해남은 두 사람의 어깨를 안았다. 아버지는 다 용서하셨을 거야. 정말요? 응. 돌아온 것만으로 기뻐하실 거야. 세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진이 말했다. 엄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 상담센터에서 봉사하기로 했어요. 상담센터? 네. 가족 갈등 상담이요. 왜? 우리 같은 실수를 다른 사람들이 안 했으면 해서요. 해남은 놀랐다. 정말? 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대단하구나. 민재도 말했다. 저도 노인 복지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어요. 복지 사업에? 네. 새 회사 시작했는데 수익 일부를 기부하려고요. 너희가. 해남은 눈물이 났다. 정말 달라졌구나.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너희 스스로 깨달은 거야. 한 달 후 해남은 방송 인터뷰를 또 받았다. 이전 인터뷰 후 반응이 뜨거웠어요. 기자가 말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자녀분들과는 어떻게 되셨어요? 천천히 회복 중이에요. 완전히 용서하셨어요? 해남은 생각했다. 아직 완전하진 않아요. 왜죠? 상처가 깊었거든요. 시간이 더 필요해요. 하지만 만나시는군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어떤 모습이 달라졌나요? 진심이 느껴져요.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요. 방송이 나간 후 많은 반응이 왔다. 저도 비슷해요. 용서가 어려워요.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하네요. 자녀들이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어느 날 해남은 서진과 민재를 불렀다. 앉아봐. 네, 엄마.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두 사람은 긴장했다. 엄마가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어. 정말요? 응. 너희 진심이 느껴져. 고맙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용서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해. 알아요. 기다릴게요. 고마워. 그리고 해남은 봉투를 꺼냈다. 이건 뭐예요? 엄마 유언장이야. 유언장요? 응. 엄마도 나이가 있으니까
서진과 민재는 받지 않았다. 엄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니야. 필요한 거야. 저희는 재산 바라지 않아요. 알아. 그래서 준비한 거야. 해남은 유언장을 펼쳤다. 엄마 적금이랑 연금 다 너희 둘한테 가게 했어. 엄마.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그 돈으로 복지 사업을 하라고.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가 했던 것처럼 어려운 노인들 도우라고. 알겠습니다. 그게 엄마 마지막 부탁이야. 꼭 그렇게 할게요. 서진과 민재는 해남을 안았다.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며칠 후 해남은 건강검진을 받았다. 결과가 나왔다. 좋지 않았다. 췌장암 2기입니다. 암이요? 네. 치료가 필요합니다. 해남은 담담했다. 얼마나 남았나요? 치료하면 2-3년은. 치료 안 하면요? 6개월에서 1년. 해남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다. 서진과 민재에게 전화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올 수 있니? 할 얘기가 있어. 두 사람이 급히 왔다. 무슨 일이에요? 해남은 진단서를 내밀었다. 엄마가 아파. 뭐라고요? 서진이 진단서를 봤다. 췌장암 2기. 엄마. 민재도 울었다. 치료하셔야죠. 아니야. 왜요? 나이도 있고 치료해봐야 조금 더 사는 거야. 그래도 괜찮아. 엄마는 충분히 살았어. 안 돼요. 저희가 이제 막 엄마 찾았는데. 서진이 소리쳤다. 그래서 다행이야. 해남은 미소 지었다. 마지막에 너희 만날 수 있어서. 엄마, 제발 치료는 안 할 거야. 대신요? 남은 시간 너희랑 함께 보내고 싶어. 두 사람은 엄마를 안았다. 네, 함께 있을게요. 매일 올게요. 고마워. 해남은 아이들 품에서 울었다. 여보, 이제 곧 만나겠어요. 남편을 생각했다. 아이들, 잘 돌아왔어요. 용서도 조금씩 하고 있어요. 이제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창밖으로 석양이 졌다. 아름다운 석양이었다. 해남은 평화로웠다. 아이들과 함께였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해남에게 남은 시간은 6개월이었다. 하지만 가장 행복한 6개월이었다. 서진과 민재는 매일 찾아왔다. 엄마, 오늘 기분 어때요? 괜찮아. 너희 보니까 좋아. 점심 뭐 드시고 싶으세요? 엄마가 해줄게. 같이 만들자. 세 사람은 부엌에서 함께 요리했다. 엄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 잘하네. 엄마 레시피 다 배워둘게요. 고마워.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어렸을 때 기억나요? 민재가 물었다. 뭐가? 제가 자전거 배울 때요. 그럼 10번도 넘게 넘어졌지. 엄마가 계속 잡아주셨죠. 응, 내가 탈 때까지. 고마워요, 엄마.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해남은 미소 지었다. 저녁이면 함께 산책했다. 엄마, 천천히 걸어요. 서진이 팔짱을 꼈다. 괜찮아. 아직 걸을 수 있어. 그래도 조심하세요. 세 사람은 공원을 천천히 걸었다. 예쁘다. 해남이 꽃을 봤다. 벚꽃이 피었네요. 봄이 왔구나. 네, 봄이에요. 엄마 마지막 봄이겠지. 엄마, 그런 말씀. 괜찮아. 사실이잖아. 해남은 담담했다. 이렇게 예쁜 봄을 너희랑 볼 수 있어서 행복해. 두 자녀는 눈물을 참았다. 3개월이 지났다. 해남의 몸이 약해졌다. 엄마, 병원 가셔야 해요. 아니야.
집에 있을래. 하지만 너희랑 여기 있고 싶어. 서진과 민재는 해남을 집에서 돌봤다. 교대로 밤을 샜다. 하루도 빠짐없이 엄마, 물 드실래요? 고마워.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괜찮아. 너희가 있으니까. 어느 날 해남이 두 사람을 불렀다. 앉아봐. 네, 엄마. 엄마가 할 말이 있어. 해남은 손을 내밀었다. 두 사람이 잡았다. 너희를 용서했어. 엄마, 완전히 용서했어. 서진과 민재는 울었다. 고맙습니다. 아니야. 내가 고마워. 뭐가요? 돌아와줘서, 진심을 보여줘서. 엄마, 너희 덕분에 엄마가 행복해. 저희도 행복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해남도 눈물을 흘렸다. 한 달이 더 지났다. 해남은 거의 누워 지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조금 힘들지만 저희가 옆에 있어요. 알아. 그래서 버틸 수 있어. 어느 날 새벽 해남이 눈을 떴다. 서진과 민재가 양옆에서 자고 있었다. 내 아이들. 해남은 두 사람을 봤다. 이렇게 컸네. 잠든 얼굴이 평화로웠다. 여보, 우리 아이들 정말 돌아왔어요. 남편을 생각했다. 용서했어요. 진심으로. 이제 편하게 갈 수 있어요. 해남은 눈을 감았다. 아침 서진이 깨어났다. 엄마. 해남이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 민재도 깼다. 엄마. 엄마. 해남은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다. 엄마. 안 돼. 두 사람은 엄마를 안고 울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왔다. 복지관 사람들, 상담받았던 노인들, 강연 들었던 사람들. 좋은 분이셨어요.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덕분에 자식과 화해했어요. 서진과 민재는 그제야 알았다. 엄마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는지. 엄마, 대단하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두 사람은 유품을 정리했다. 편지 한 통이 나왔다. 서진, 민재에게. 엄마의 글씨였다. 읽어봐. 서진이 편지를 펼쳤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없겠지. 슬퍼하지 마. 엄마는 행복했어. 마지막 6개월 너희와 함께한 시간이 엄마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 용서하길 잘했어. 너희를 다시 품길 잘했어. 사람은 실수해.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너희가 그걸 보여줬어. 고마워. 부탁이 있어. 엄마처럼 살아줘.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줘. 재산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 마지막 소원이야. 사랑한다. 내 아이들아. 엄마가. 두 사람은 편지를 안고 울었다. 엄마, 사랑해요. 1년 후, 서진은 가족 상담센터를 열었다. 무료 상담입니다. 편하게 오세요. 많은 가족이 찾아왔다. 딸이랑 갈등이 있어서요. 아들이 연락을 안 해요. 서진은 자신의 경험을 나눴다. 저도 그랬어요. 엄마를 아프게 했죠. 어떻게 화해하셨어요? 진심을 보여드렸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1년 넘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민재는 노인복지재단을 만들었다. 해남재단입니다. 엄마 이름을 땄다. 매달 100명의 노인을 도왔다. 요양비, 생활비, 의료비. 어르신, 이거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 어머니가 하고 싶어 하셨던 일이에요. 어느 날 두 사람은 엄마 산소를 찾았다. 엄마 왔어요. 서진이 말했다.
엄마가 원하신 대로 하고 있어요. 민재가 이어받았다. 상담센터도 재단도 잘 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고 있어요. 엄마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무릎을 꿇고 절했다. 고맙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벚꽃 잎이 흩날렸다. 엄마, 보고 싶어요. 서진이 중얼거렸다. 저도요. 민재도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마지막 6개월 진심으로 함께했다. 용서를 받았다. 사랑을 확인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엄마, 행복하세요. 저희도 행복하게 살게요. 두 사람은 일어섰다. 돌아서서 걸어갔다. 엄마의 가르침을 가슴에 안고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리라. 하늘에서 해남이 미소 지었다. 잘했어, 내 아이들. 이제 편히 쉬렴. 엄마도 편히 쉴게. 봄이었다. 새로운 봄이었다. 끝이 아닌 시작의 봄이었다.